여러분은 혹시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을 걷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신경 쓰지 않고 걷지만 나라별로 걸음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5걸음을 걷는다고 해요. 비교적 여유로운 속도라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대화를 나누기에 딱 좋은 속도죠. 미국은 자동차 중심의 사회라서 도보 이동이 적은 편이고 넓은 공간에서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반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인보다 빠르게 1분 동안 35걸음을 걷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고 출퇴근 시간이 바쁜 만큼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도쿄처럼 복잡한 도심에서는 빠르게 걷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걸음을 걸을까요? 무려 1분 동안 56걸음을 걷는다고 합니다. 미국인보다 2배 넘게 걷는 속도라고 하니 정말 빠르죠? 한국에서는 시간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진 것 같아요. 출퇴근길 지하철역을 보면 다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음 속도의 차이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나라별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반영하는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처럼 여유롭게 걷는 사회는 개인 공간과 느긋한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처럼 절제된 속도로 걷는 사회는 규율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빠르게 걷는 사회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4개월 된 미국인 해나입니다. 한국에 온 후 매일매일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한국인의 빠른 생활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속도에 휘말렸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속도조차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도 느긋하게 걷는 편인데 여기서는 저만 느린 것 같더라고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짐을 찾아 나온 후 저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택시기사님이 마치 레이싱 선수처럼 출발하시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빠른데도 신기하게도 차들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천천히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곤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다들 어딘가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지하철역에서도 다들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저보다 느리게 걷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앞질러 가고 있고 지하철이 곧 출발할 것 같으면 저도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 서울의 속도감이 저를 휘어잡았나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리듬이 꽤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빠른 문화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순식간에 음식을 주문하고 불과 10분 만에 식사가 나오고 20분 안에 다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음식을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스타일이라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도 빨리 먹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카페 문화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겨울에도 즐긴다는 건 신기한 일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겨울의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이 얼얼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겨울이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저 역시 따뜻한 라떼나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상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손에 얼음이 가득한 커피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패딩을 꽁꽁 싸매고 장갑을 낀 채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더 춥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핫커피가 기본인데 왜 한국에서는 다들 아이스를 고집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궁금증이 커져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얼죽아라는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문화가 단순히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저는 카페에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려고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할 순간이 오자 저도 모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다시 바꿀까 고민했지만 이미 직원이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컵이 쥐어졌고 저는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고 깔끔한 맛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식으면서 맛이 변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맛을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처럼 조심할 필요도 없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난방이 강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커피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더 마셔볼까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카페에 가면 무조건 아이스를 주문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놓인 커피를 들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거기 엄청 춥다면서? 근데 왜 아이스 커피 마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얼죽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 과정이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스를 마시냐고요? 그냥 아이스가 더 맛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술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술을 천천히 마시면서 대화를 즐기는 문화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소주와 맥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잔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잔을 들기도 전에 누군가 외쳤습니다. 자, 첫 잔은 원샷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술을 한 모금씩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데 한국에서는 첫 잔부터 원샷이 기본이라니요.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에서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강렬한 알코올 향이 코를 찌르고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다음 잔이 바로 준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소주를 따라주었고 저는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려온 익숙한 외침. 원샷. 아직 첫 잔도 소화가 안 됐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술잔을 비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잔도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술자리가 아니라 전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두 시간 동안 천천히 즐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레이스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술자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몇 잔이 지나자 누군가 소주와 맥주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주와 맥주를 섞는 것이 아니라 거품의 양, 비율, 섞는 방식까지 세심하게 조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소맥 제조의 기본입니다. 누군가 소맥을 만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통 소주와 맥주의 황금 비율은 37이나 28 정도라고 했습니다. 섞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해 톡톡 두드리는 방식 한 번에 쭉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섞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품이 있어야 부드러운 목 넘김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폭탄주 제조 스킬을 뽐내며 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맥주잔 위에 소주잔을 얹고 젓가락을 이용해 절묘한 타이밍에 떨어뜨리는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맥을 몇 잔 마시고 나니 기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에 당황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화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술자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더 밝아지고 유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회사 상사와도 격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경험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소주와 소맥을 마시고 나니 이제는 슬슬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2차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2차? 미국에서는 보통 한 군데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2차, 3차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는 소주 대신 맥주나 다른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주도 다양하게 바뀌었고 분위기도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잔은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주량과 끝없는 에너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술자리를 경험한 후 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술잔을 들고 원샷을 외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맥도 능숙하게 제조할 줄 알게 되었고 누군가 따라주면 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잔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인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스스로 놀랄만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잔은 원샷이지. 순간 모두가 웃었고 저는 한국의 술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천천히 즐기는 분위기라면 한국에서는 술잔을 빠르게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높이는 방식이 더 익숙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강렬한 분위기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술자리를 떠올리면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속도를 맞추며 즐기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도 가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 원샷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건 한국인들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번에 다 처리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대체로 쓰레기를 조금씩 정리해서 내놓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큰 종량제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고 양손 가득 박스와 폐기물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꼭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운전 문화도 빠르더라고요. 도로에선 끊임없이 경적 소리가 울리고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면 뒷차가 바로 크락션을 눌러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빠른 운전 속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크락션 세례를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요. 이런 빠른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이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런 속도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산업화 시기부터 빠르게 따라잡아야 했던 역사적 배경 덕분인지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는 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 한국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꽤 익숙해졌고 가끔은 미국보다 이 빠른 속도가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조금 느긋하게 걷고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워질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문화는 한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문화 덕분입니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음식 배달은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 역시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해외와 달리 당일 혹은 며칠 내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력은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코로나19 초기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와 QR코드 체크인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며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고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에서도 신속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 문화에서도 빨리빨리 정신은 업무의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스타트업들은 빠른 시장 검증과 개선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었으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소비자 중심의 편리한 생활 환경 역시 이 문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대중교통은 짧은 간격으로 운행되고 편의점과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며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빠른 속도를 중시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을 차별화하는 강력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한국의 빠른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실행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이 발전을 지속하는 원동력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